자, 14에서 17번 얘는 뭐냐, 축음기 얘기네요. 수특 과학기술 맨 마지막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축음기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대요.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날카로운 반응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하고 그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을 대고 그 다음에 나팔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팔의 진동이 되고 그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소리를 저장하는 거죠. 이게 초기 녹음기래요.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한 거고 이후에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했대요. 현재는 어떻게 하냐? 디지털 신호로 바꿉니다. 이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똑같은 동등한 비트가 할당이 된대요.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고 그 소리 크기에 따라 이진수 값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대요. 근데 오디오 파일은 데이터 양이 많대요. 그래서 저장 공간을 아끼려고 압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압축에는 지각 부호화라는 걸 이용한대요. 얘는 뭐냐?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 가청 강도라는 녀석과 차폐라는 녀석이 있대요. 자,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작은 소리는 못 듣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최소 가청 강도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한편 큰 소리 때문에 작은 소리가 가려지는 것을 차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한대요.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폐음을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나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그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 임계대역 안에 있는 애들이 차폐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거는 이 폭은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이 훨씬 넓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 가려지는 거죠. 자, 차폐를 고려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 이걸 문턱값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대요. 이 지각 부호에서는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 각청 강도 그리고 차폐음을 고려해서 차폐 문턱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소리 크기와 문턱값의 차이가 크면 비트를 많이 할당한대요. 근데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제거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압축한대요. 그 얘기인데, 자, 14.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문제 형식 신박한 거 나왔죠. 자, 1문단에서는 초기 녹음기, 그리고 2문단에서는 최근 매체의 음악 저장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읽는다. 이게 뭐 그렇게 읽어야 되죠. 2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의 난점을 언급했다. 파일 크기가 크다며요. 이러한 난점으로 인한 오디오 신호 압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겠죠? 자, 2문단에서 소리 크기를 얘기했고 3문단에서 특성을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한다. 2문단에서 소리 크기. 비트의 개수가 늘면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를 주목하고, 소리 크기를 압축의 변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청각 특성, 그래, 차폐음이랑 이 최소 가청 강도랑 차폐, 얘가 지금 지각 보호하니까 이거에 관련이 있는 거지. 소리 크기는 아니죠. 3번일 것 같고. 4번 3문단에서 최소 가청 강도에 설명했는데 소리의 감지와 주파수의 관련성 그럴 거고, 4문단에서 오디오 신호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를 언급했죠. 그래서 압축의 과정을 이해하며 읽었다. 여기도 딱히 시비 걸고 없고. 자, 1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뭐냐? 초기 녹음기 디지털 신호 아니죠. 자,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와 다르다. 똑같은 거죠. 그게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 지금 압축 전이면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 전이면 똑같은 거네? 그럴 것 같은데? 자, 비트를 많이 사용하면 네트워크 전송에 적합한 게 아니죠. 왜? 파일 크기가 커지잖아요. 자, 압축할 때 품질 저하가 최소가 되도록 디지털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3번이 제일 적절하고요.
자, 청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 최소 가청 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최소값이다. 이게 정의가 다른데? 그죠?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죠. 다르죠?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가 아니라, 임계대역은 아까 제목 그 정의가 달랐는데 어디 갔냐? 임계대역 차폐음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죠. 그러니까 차폐음의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가 아니라 가려지는 애들인 거죠. 얘도 틀리고. 3번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다.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 가청 강도가 크다. 저음에서 최소 가청 강도가 크다? 지금 저음 얘기 나온 거는 이거잖아요. 임계대역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안 나왔죠? 자, 4번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차폐대음이라고 한다. 이것도 들리지 않는 소리가 아니죠. 가리는 소리가 차폐음이죠. 5번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사이가 임계대역 폭보다 크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게 맞게. 자, 17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지금 여기 AD의 주파수와 소리 크기 그리고 청각 특성을 제시한 게 있대요. 가청 강도랑 문턱값 나왔네요. 그리고 얘네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고. 자, 적절한 게 뭐냐? A가 포함된 거, 이 소리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문턱값보다 소리 크기가 커야 되는데 작죠. 차폐가 일어났죠. 그래서 안 되겠고. 2번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지금 D가 포함된 어차피 다르니까 뭐 뭔지는 모르죠. 하여튼 차폐가 일어났다. 차폐 문턱값이랑 소리 크기를 비교하니까 엄청 차이 나죠. 차폐가 안 일어났죠. 다음에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다. 네, 30, 30 같죠? 압축할 때 두 소리에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지금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는 거는 어디인가를 보려면 지금 여기 보면 지각보호하는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잖아요. 지금 같은 거를 할당하진 않죠. 애초에 소리 크기가 같다고 같은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진 않죠. 4번 A와 C는 차폐 문턱 값이 같죠.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 그리고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 이 차폐 문턱 값이 같은 거랑 임계대역 폭 같은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자, 5번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지금 더 많은 비트 할당하는 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 값의 차이가 큰 소리에 많이 할당하죠. 그러면 소리 크기 빼기 차폐 문턱 값이네요. C는 63 빼기 38은 15일 거고, 그 다음에 D는 55 빼기 6이죠. 49. 그러니까 D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는 게 맞겠네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